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요금도 가스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14조 원에 달합니다. 왜 미수금이 이렇게 많냐?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갔었습니다. 2022년도 이때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러다 보니 원자재 비용이 올라갔을 때 에너지 비용이 일제히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미수금이 쌓여있고 쫓아보고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물가도 낮아졌지만 공공요금을 이제 올리는데 그 과정 안에서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가 비용은 떨어지면서 요금을 올려가지고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늘리는 구조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누가 있냐?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10월 오기 전에 좀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이미 좀 급등해버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뭐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놓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종목을 한번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따라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조급한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개설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9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장인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1년 동안 한 2만 명 좀 안 되는 17,000명 정도 되는 분이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열심히 또 나름대로 했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는 1년이나 뭐 3년, 5년, 10년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좋은 기업들을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 지속적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난번이 아니죠, 어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특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급등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뭐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욕심을 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좀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건 SK바이오팜이나 뭐 녹십자나, 어제 제가 3개 종목 강조드렸죠. 선침의 관점으로 볼 만한 거 녹십자, SK바이오팜, 그 다음에 뭐 HK이노엔, 이런 종목들 정도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략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이나 뭐 특히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많이 상승이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로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등이 이미 나와버렸고요. 오스코텍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좀 욕심을 내는 정도지, 신규 진입은 이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를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다른 종목군 지금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없을까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 중에서 아직 좀 올라가긴 했는데 공략을 좀 해봄직하다 싶은 종목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떤 이슈냐면요, 기사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올 것이 왔다, 버스, 지하철, 가스 줄줄이 인상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 기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라는 걸 뜻해요. 이 지난 정부부터 이제 현재 정부로 이제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막아왔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공요금 인상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이제 현 여당 정권이 그렇게 좋은 인식을 받기가 어려워요. 서민 물가의 직격타로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은 표가 떨어져 나가는 행위입니다, 어찌 보면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 올릴 수가 있나요?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입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냥 올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압박을 가해서 이거를 못 올리게 한다, 공공요금을, 이것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공공요금을 올리는 거는 결국 이제 다가올 미래이기는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명분이 언제 생기냐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물가 상승률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워낙에 돈풀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부담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부 물가관리 목표치, 미국도 얘기했죠. 2%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2%대 초중반으로 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 이미 2.0%를 찍었어요. 좀 있으면 뭐 1%대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많이 잡혔다 이제는. 그래서 공공요금 인상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총선이 끝나면 이제 밀렸던 영수증이 발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선이 끝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눈치 볼 일이 이제 당분간 없거든요. 국민들 눈치 볼 일이. 그래서 아마 공공요금 인상이 진행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요금이라고 할 만한 게 결국 이제 전기세, 가스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버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이제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하철 요금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가스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이미 올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금이 14조 원에 달합니다. 아니, 요금을 이제 올린다고 하고 이미 올리고 있었는데 왜 미수금이 이렇게 많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원자재 비용이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때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두바이 유가 요거를 이제 좀 추종하기 때문에 두바이 유가를 보더라도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두바이유, 브렌트유 큰 흐름은 다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때 이제 좀 요금을 즉각적으로 민간에다가 반영을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현재 그런 제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 즉각적으로 좀 반영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때 이제 적자를 보는 부분들, 원자재 비용이 올라갔을 때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도 있죠. LNG도 에너지 비용이 일제히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미수금이 쌓여 있고 적자 보고 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2023년도 이제 유가가 떨어지고 나서 24년도 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유가가 이제 고점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도 계속해서 낮춰가려고 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다 보니 유가가 이렇게 낮아지니 소비자 물가도 낮아졌지만 공공요금을 이제 올리는데 그 과정 안에서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제 그 실적이 막 개선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유가 비용은 떨어지면서 이제 요금을 올려가지고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늘리는 구조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원자재 비용, LNG라든지 이제 에너지 비용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공공요금은 올리지 않고 계속 동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요금은 올라가는데 비용은 올라가는데 이제 판매하는 가격, 요금은 똑같이 받고 있으면 여기서 적자를 보게 됩니다. 요금이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래서 요만큼 적자를 계속 쌓아놨던 거고, 이제 나중에 안 되겠다, 요금 올려야 된다, 이거 적자를 계속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요금을 이제 계속 인상을 해왔던 겁니다. 계속 또 인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올라가던 유가라든지 에너지 비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최근에 다시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금은 올라갔는데 다시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공요금을 올리면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다,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누가 있냐?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지역난방공사, 요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모두 지금 미수금이 좀 쌓여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제 미수금을 2024년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공공요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재료 비용은 낮아지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그 과정 안에서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계속해서 쌓여 있었던 미수금이 해결이 돼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높아지고 있었는데 낮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미수금이 많이 해결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 역시도 원래 이제 배당이 좀 끊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당이 재개될 걸로 예상이 돼요. 올해부터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직전에 과거에 배당을 줬을 때 대략적으로 배당 성향이 한 4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배당 성향이 한 40% 정도 됐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보면 이제 1,600억, 2,000억, 2,400억 정도로 순이익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배당 성향이 한 40% 정도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남는 겁니다. 거의 50%까지는 아니어도 뭐 한 700억, 600억 정도는 순이익 중에서 배당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EPS 중에서도 고려를 해보게 되면 뭐 14,000원, 18,000원, 2만원 이러잖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EPS를 남기게 되면 배당금 자체도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보시다시피 배당 성향이 40%, 43%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이 막 1,000원 가까이 됐었고 800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과정 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EPS가 2,400원 정도 되고 1,800원 정도 되는데 배당 성향이 막 40%, 43% 이러니까 배당금이 한 주당 막 1,000원, 800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EPS가 17,000원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 2만원, 지금 이제 2분기까지니까 아직 제대로 산정이 다 안 됐는데 더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EPS가 막 2만원, 2만원 얼마 이렇게 될 텐데 더 올라갈 텐데 요금 인상이 되고 비용은 줄어들면서, 그럼 이제 배당 성향은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도 있고 대략 저는 40%를 계속 유지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40% 정도 배당 성향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한 주당 배당금이 얼마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아무리 못해도 이제 7,000원 정도 이상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한 7,000원에서 8,000원 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난방공사가 주가가 5만원인데 막 7, 8,000원 정도 나온다? 배당 수익률이 모르긴 몰라도 10% 이상 나온다는 뜻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그럼 많이 나오면 막 배당 수익률이 12%, 13%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또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미수금을 회수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배당은 이제 다시 재개될 겁니다. 그럼 배당이 재개됐을 때 과연 그 배당 수익률 기반으로 주가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배당 수익률이 12%라는 거는요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10%만 돼도 정말 엄청납니다. 배당 수익률 10%를 우리가 이제 예상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땐 지역난방공사 역시도 지금은 기술적으로 월봉상 120선 저항을 계속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고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할 것 같기는 한데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배당 재개되고 여기 분명히 뚫어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안 뚫어주면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게 되면 배당 수익률만 여러분들 10%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받아갈 거라고 예상이 된단 말이죠. 그럼 10% 배당이 어딥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 공공요금은 올라갈 건데, 우리 여러분 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서민 물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가스비, 이제 뭐 난방비, 전기세 이런 거 다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수도요금 이런 거, 이제 지하철 이런 요금도 올라가고, 공공요금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뭐다? 그 공공요금으로 돈을 벌어서 배당해주는 기업들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난방공사 같은 기업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시면 그 배당으로 여러분들의 공공요금 올라간 거를 충당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공요금 올라간다, 물가 올라간다, 우리가 막 불평불만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 인사이트를 찾으면 그 공공요금을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여러분들 투자에 눈을 뜨시게 되면 공공요금이 올라가면서 어디가 돈을 벌까? 우리가 이제 그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올해부터 해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요금은 올려오는 과정이었고요. 난방공사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배당금이 계속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배당 성향이 이제 한국가스공사 25% 정도 나왔었는데, 제가 봤을 땐 배당을 생각할 거면은 지역난방공사를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국가스공사는 배당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공요금 인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증가하게 될 전망이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왕고래
테마까지 좀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상승에 대한고래 이슈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어요. 저는 대한고래 이슈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 투자 성향과는 좀 맞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도 나서서 하고 있긴 하지만 좀 테마 성향이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정부가 나서서 했던 것 중에 남북경협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남북경협주 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제 말을 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왕고래 관련된 테마로서 좀 같이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저는 결국 공공요금이 올라가면서 한국가스공사도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긴 해요. 제가 초반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초반에 제가 6월 초에 이때 한국가스공사가 그나마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솔직히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딱히 없다. 뭐 GS글로벌이나 화성밸브도 저는 뭐 그나마 투자한다면은 고려해볼 만한데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공공요금 인상의 동반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 테마가 엮여 있긴 하지만 굳이 테마주를 본다라고 하면 한국가스공사가 훨씬 낫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다시 또 주긴 했는데 어느덧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만원 근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매수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가격은 그렇게 좋은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면 지금 가격에서는 한 소액 정도로 접근하고 한 4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만약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담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역난방공사는 지금도 저는 굉장히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져. 제가 이거 3월 21일 날 영상에서 처음 소개해드렸거든요. 이때 소개해드리고 대략 37,000원, 36,000원 이럴 때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54,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주가 많이 수익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미 수익 어느 정도 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요 종목은 요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서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 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고 봐요.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격에 매수해도 배당 수익률이 꽤나 높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가 저는 한국가스공사보다 조금 더 저는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둘 다 공공요금 인상에 이제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니만큼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요. 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테마까지도 같이 좀 포함해서 투자를 고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가스공사가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배당 수익률까지 좀 노려보면서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역난방공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자기 투자 성향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난방공사가 조금 더 제 투자 성향에 맞아서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공요금 인상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반면에 공공요금 인상만 되는 게 아니죠. 비용은 이제 다운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 조달 비용은 떨어지지만 판매 금액 공공요금이 올라가면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 수혜주 지역난방공사와 한국가스공사 그 중에서도 지역난방공사를 강조드리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번에 또 주머니 물가 사정도 팍팍한데 이번엔 공공요금까지 인상된다고 하니 훨씬 더 안 좋은 불경기가 또 닥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돌파구를 삼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불경기 상황이고 이런 과정 안에서 증시가 한번 또 쇼크성 급락을 보여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방어를 해나간다면 어려운 증시, 알찬 수익, 안정적인 수익으로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훨씬 더 알찬 종목 그리고 도움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